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2020년이 오고 처음 맞이하는 주말인 만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 찾아오며 암호화폐 시장에도 활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상승을 하며 대부분의 선물 거래소의 숏 포지션이 대규모 강제 청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금 봄이 찾아오는 걸까요? 네, 3대 마진 거래소의 최근 1시간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3,177만 달러 강제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최근 1시간 비트맥스 XBT USD 무기한 숏 포지션 347.45만 달러 규모가 강제 청산이 됐고, 후오비 OKEX에서 각각 709.06만 달러, 2120.54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 1시간 해당 3골에서 3개의 거래소 숏 포지션 강제 청산 금액은 하나로 약 370.8억 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숏 포지션의 뚝배기를 깨버렸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은 현재 상황에서 뒤따라 알트코인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 언급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 상승했다. 이에 대해서 알렉스 크루거는 말도 안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며 저축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과 금값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처음으로 7,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직후 비트코인은 유턴을 하며 5% 이상 급등을 해 현재 7,340달러 상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갑작스러운 상승은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군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공습으로 미 이란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새로운 전쟁에 대한 공포가 고조된 직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과 금값의 상승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비트코인이 금이 함께 올랐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빛나는 금속이 거의 4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1월은 역사적으로 금의 가장 좋은 해인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 2월이면 5년 만에 최고치인 1,6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유가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배럴당 68.39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 원유, 즉 영국령인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파업으로 인해 4%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불안 속에서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5월 미중 무역 전쟁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암호화폐 공간에서 가장 지배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죠. 네, 지난 5월 5일 트럼프가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0%가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한편 경제학자이자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이란 뉴스가 비트코인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다만 그는 투기꾼들이 이 사건을 재료로 또 다른 강세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승 소식과 더불어서 이란에서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내의 비트코인 최고가가 한때 2.31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P2P 거래 플랫폼 로컬 비트코인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이란 내 비트코인이 최고가 한때 이게 약 23,100달러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글로벌 평균가의 약 3배에 달하는데,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프리미엄이 발생한 원인은 현재 이란 법정화폐를 기타 주류 법정화폐와 환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2018년 9월 이란 내 BTC 최고가는 23,000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란 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 2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2만 달러면 2017년 최고가를 뛰어넘는 모습인데요. 네, 이란의 경우 19년 7월 암호화폐 채굴 공식 산업에 승인을 했지만 다음 달인 8월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시키며 채굴 산업은 조건부로 승인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지만 베네수엘라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연동한 데 이어서 이란 또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률 초안을 내는 등 기조를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인 국가인데요. 네, 과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ATM 기기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ATM 기가 전년 대비 5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총 6,385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ATM이 전년 대비 56%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활성 비트코인 ATM 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네, 비록 실제 비트코인 거래소의 확대가 반드시 채택률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중들이 볼 때 비트코인을 더욱 도입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는 6,387대의 비트코인 ATM기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인 ATM 레이더의 얻은 수치에 따르게 되면 그 숫자가 불과 4,102대에 불과했죠.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비트코인 ATM은 2018년 1월 이후 3배 이상 늘었는데요. 네, 2년 전 이맘때 기계는 겨우 2,058대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ATM 기기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에 있죠. 미국에서만 4,221대의 기기를 자랑하는데 이는 전년도의 2,296대보다 증가한 것이죠. 네, 흥미롭게도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 거래 터미널의 수를 증가시킨 것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는 비트코인 ATM을 258대로 시작해 2019년을 시작했는데 184대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약 70대가 줄었는데요. 네, 비트코인 ATM 수가 증가하더라도 기기의 실제 사용량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고 불행하게도 과도한 거래 수수료는 이 기기의 효용성을 확실히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CBS 뉴스의 한 보고서는 2017년 기기 한 대의 평균 수수료가 무려 9%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러한 비싼 수수료는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거나 단순히 그것의 신기함을 위해 기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이유가 없게 만들죠. 네, 수수료가 실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기기의 확산은 비트코인 산업에는 이로운 것은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반복적인 노출은 실제로 사용하든 안 하든 비트코인으로 기기를 보는 사람들을 더욱 익숙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의 비트코인 ATM 기기가 해가 갈수록 증가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ATM 기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인 만큼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코인레이더의 지도에는 한 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가보면 없다고 나옵니다. 결국 한 대도 없다는 것이죠. 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이 2020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죠. 2020년 1월 3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저 금요일로 보실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즉 첫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생성 날로부터 지금 벌써 1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월 3일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지 1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한 이후 이듬해인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되었었는데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 컴퓨터로 50BTC를 채굴한 뒤 할 피니에게 10BTC를 송금했다고 합니다. 네,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된 지 11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발간된 지 11주년과 비트코인이 생성된 지 11주년 이제 둘 다 지났죠. 이 11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첫 BTC 생성에 성공했을 때 그게 이제 $20,000 아니면 현재의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네, 앞으로 15주년, 20주년, 25주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무조건 오겠죠. 시간은 흐르니까요. 네, 과연 그때 2019년, 2020년을 되돌아보며 이런 가격대도 있었다. 와, 정말 저렴했었다. 저때 구매했던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한 걸음씩 확실하게 성장 중이니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SK그룹과 관련하여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이 기부형 스테이블 코인 SVD를 개발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게 되면 SK그룹이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기부 SVD 코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소셜 밸류 도네이션이라는 약자죠. 네, SK그룹은 이를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내세워서 기부금이나 사회적 공동체 간 거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3일 재계에 따르게 되면 SK그룹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 따뜻한 체인지를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SK그룹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에 깔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기부 목록이 뜨고 이 중 원하는 캠페인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암호화폐 SVD가 쓰이는데 SVD는 1원과 동일하게 환산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돈의 흐름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기부금 전달 및 사용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SK그룹이 기부용 스테이블 코인 SVD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이 바로 리플의 기술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송금 목적으로 나왔지만 목적을 다르게 한다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네, 리플렛을 이용한 기술 개발 및 이제 나아가 산업들 2020년 나아가는 산업들을 보게 되면 2020년 진정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해가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페트롤을 통해서 석유와 금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티콜라스 마두로는 올해 국가의 석유가 자국 화폐인 페트로에 의해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두로는 스페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석유와 함께 철, 철강, 알루미늄, 금과 같은 다른 제품들도 페트로에서 판매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우리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해 석유를 페트롤을 통해 판매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페트로에서 베네수엘라의 철과 강철을 팔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석유, 철강철, 알루미늄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금 생산량의 일부를 페트로로 판매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두로는 2019년 미국이 취한 경제 제재에 대응해서 암호화폐 사용 대책이 수립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는 또한 12월 암호화폐를 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에게 지급한 것은 전국 각지의 일상 거래에서의 이용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고유의 암호화폐인 페트로는 2017년 10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서 2018년 2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죠. 네, 마두로에 따르게 되면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성공적이고 이루어진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인 대시에 비해서 훨씬 낮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지글루 세계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다루는 새로운 은행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달 중 영국에서 새롭게 규제에 준거한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 설립 4년여 만에 100만 계좌를 획득한 스탈링 뱅크 공동 창업자 겸 CTO인 마크 히퍼스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동일한 당좌 예금 계좌에 취급하는 디지털 은행 지글루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히퍼스는 스탈링 뱅크 설립 전 영국의 은행 대기업 바클레이즈의 그룹의 기술 부문 책임자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2018년 9월부터 디지털 뱅킹 지글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글루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 FCA의 전자화폐 발행자로서 자격증을 취득 신청 중이며 지글루 앱은 현재 베타 버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미 SEC는 법원의 플렉스코인 ICO를 차압금 투자자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플렉스코인의 불법 ICO 조달 자금 140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SEC는 지난 17년 12월 1일부터 스캠성 ICO 플렉스코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속해왔으며 19년 10월 플렉스코인에 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게이트.io 리서치는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 보안에 위협이 된다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 산하 리서치 센터가 3일 양자 역학과 블록체인 보안 기술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알고리즘은 기존 블록체인의 암호화 메커니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게이트.io 리서치 센터 측은 블록체인의 해시 알고리즘 및 프라이빗 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알고리즘 등에 해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늘날 양자 컴퓨터의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향양자 알고리즘 등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드의 중앙화라는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토큰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2019년 디파이 산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락업 규모가 8.5억 달러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인사이트가 2019 디파이 산업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약 14가지인데요. 네,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 디파이의 비중이 50%다. 디파이의 락업 규모가 8억 5천만 달러이며 이오스의 디파이 생태계 내 이오스 락업 비중은 시중 이오스 유통량의 7%다. 디파이에 락업된 이더리움 공급량은 유통 공급량의 2.5%고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디파이 락업 규모가 2019년 연초 2억 9천만 달러에서 6억 8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를 했다. 디파이의 미상환 부채 규모는 6,800만 달러에서 1.54억 달러로 증가를 했으며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 락업 비트코인은 504BTC에서 1100BTC로 증가를 했다.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죠. 탈중앙화 거래소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일평균 거래량 약 200만 달러로 탑티어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약 6억 달러이다. 네, 다이디파이 락업 규모는 3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10배가량 증가를 했으며 디파이의 대출 증가세도 전망을 보이고 있다. 오라클, 다오 등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2020년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테이블코인 증가세도 유치를 보이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 시스템 연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오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 거버넌스 모델 구축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선물 옵션과 유사한 디파이 금융 서비스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사용자분들이라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가 6일 0시죠. 00시 원화 입출금 계좌 인증 및 등록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입출금 제공업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6일 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원화 입출금 계좌 인증 및 등록을 일시 중단한다 공지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입출금 계좌 인증 및 등록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존 윅은 오미세고 에어드랍 피싱 사이트를 주의해라 언급을 했습니다. 존 윅.io에 따르게 되면 최근 오미세고 피싱 사이트 및 텔레그램 가짜 OMG 에어드랍 이벤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기범들은 이더리움이나 OMG 홀더들은 OMG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며 홀더들을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면 토큰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윅은 절대 링크를 클릭해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17년 말이나 2018년보다는 훨씬 줄어든 모습을 2019년에 볼 수 있었죠. 2020년에도 물론 발생을 하겠지만 이 사기꾼들에게 정말 단죄를 내려서 다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를 칠 생각을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상승세, 성장세의 산업 확장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지난해 비트코인 UTXO 블록체인에 거래된 거래 내역 중 아직 소비되지 않는 거래 정보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비트코인 거래는 UTXO 또는 잔액을 생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 생성된 UTXO 및 잔액은 새로운 잔액 주소로 재분배되고 지난해 비트코인 UTXO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UTXO 수 증가는 채굴자들의 채굴 행위와 연관됐을 수도 있으며 믹서의 사용 사례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급을 했네요. 가장 긍정적인 분석 중 하나는 비트코인 소액 거래 사례가 증가를 하면서 UTXO 수가 동반 증가하게 된 경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39포인트보다 1포인트 내린 3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심리가 소폭 위축됐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죠.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지금의 소폭 상승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지수인데 네, 오늘 새롭게 나올 공포 탐욕 지수는 소폭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두 자릿수 단위로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